저번 영상에서 벡터와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업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인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가끔 주니어 분들께서 리스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서션과 딜리션이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먼저 CPP 레퍼런스에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std 리스트는 insertion과 removal이 컨테이너 어디에서든 O1의 constant time complexity를 갖는다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빠른 랜덤 액세스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doubly linked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forward 리스트라는 컨테이너와 비교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스트는 bidirectional iteration을 제공해 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리스트가 어떠한 컨셉으로 동작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예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샵 include list를 넣어주고 std list nums에다가 1, 2, 3, 4, 5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g++ main.cpp 실행을 해보면은 1, 2, 3, 4,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어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 맵을 그려볼게요. 위쪽이 스택, 아래쪽을 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nums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또한 이 오브젝트는 포인터 두 곳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사이즈는 1, 2, 3, 4, 5가 들어있기 때문에 5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포인터 하나가 first고 다른 한쪽이 last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힙 위에 5개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1, 2, 3, 4, 5가 들어있겠죠. 또한 힙 안에 있는 1, 2, 3, 4, 5와 함께 어떠한 포인터도 2개씩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nums의 first 포인터는 1을 가리킬 것이고 last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는 마지막에 있는 5를 가리킬 거예요. 또한 이 내부에서 1의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next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은 2가 될 것이고 2의 next 포인터는 3을 가리키고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한 리스트 자체가 doubly linked 리스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반대쪽으로도 포인터가 하나씩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양 끝은 널 포인터를 가리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정확한 임플리멘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과 같은 코드는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왼쪽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 파트는 nums의 first로부터 시작하면서 이쪽을 따라와서 1, 2, 3, 4, 5가 출력이 되는 코드를 짠 거예요. 그랬을 때 inplace back, inplace front, 그리고 inser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inplace 뿐만이 아니라 pop back, pop front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명령어들은 전부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nums의 inplace back을 통해서 6을 넣을 수가 있고 nums의 front를 통해서 0을 넣을 수가 있어요. 또한 3이라는 엘리멘트를 찾은 후 그 위치에 100이라는 숫자를 넣을 수가 있죠.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1, 2, 100, 3, 4, 5, 6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inplace의 명령어는 전부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처음에 nums의 inplace 100을 통해서 6을 넣었어요. nums의 last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가서 이 파트를 바로 6을 만든 다음에 이 포인터는 이렇게, 이것이 가리키는 포인터는 이렇게 만들어준 후 nums의 last 포인터는 이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inplace front 같은 경우는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후 first가 이쪽을 가리키게 하고 0 포인터들이 서로를 가리키게 만들면 inplace front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곳에 3이라는 엘리멘트를 찾고 그 전에 inplac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100을 넣었어요. 이 3이라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n번의 iteration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벡터와는 다르게 O1의 랜덤 액세스를 지원해주지 않아요. 3을 찾기 위해서는 0부터 몇 번의 iteration을 거쳐서 3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ON에 find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위치를 찾은 뒤 삽입이나 삭제 같은 경우는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터레이션 스텝 다음에 이곳에 메모리 공간을 새로 할당을 받아요. 그리고 100을 넣는 거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각각의 포인터를 연결만 해주면은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인서션과 딜리션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곳의 사이즈는 8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CPP 레퍼런스로 돌아와서 조금 특별한 명령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merge이고 다른 하나는 splice가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은 merge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하나로 합쳐준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두 개의 리스트들을 정렬을 한 뒤, 머지를 한 뒤 리스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0, 1, 2, 3, 4, 5, 6, 7, 9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러한 sorted 리스트를 머지하는 거는 아마 알고리즘 인터뷰 문제에서 물어보는 회사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splice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다른 한 곳으로 트랜스퍼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1, 2, 3, 4, 5가 있고 10, 20, 30, 40, 50이 있어요. 두 번째 이터레이션 공간에 리스트 2를 리스트 1으로 트랜스퍼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출력을 보시면은 1, 2, 그리고 트랜스퍼가 된 10, 20, 30, 40, 50이 출력이 된 후 3, 4,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sor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컴플렉시티는 n log n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벡터에서 사용하였던 std sort 같은 경우는 랜덤 액세스 이터레이터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리스트는 랜덤 액세스 이터레이터를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체 메소드를 사용하면 sorting이 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이 된다를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왼쪽과 같은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find에 있어서 왜 O, 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한지, insertion과 deletion은 왜 O, 1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std 리스트의 조금 더 간결한 형태인 std forward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벡터와 리스트를 비교해 보면서 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벡터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